호텔 아르바이트. 난 올봄에 군대를 전역했고 지금은 복학하기 전까지 숙박업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간판은 호텔이지만 모텔 수준이야. 아직 알바를 하고 있는 곳이라 어딘지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 여긴 특이하게 1층에 101호라고 룸이 하나 있는데 이 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이 101호는 귀신이 나온다 해서 가끔 직원들이 사장 눈을 피해 짱 박혀서 농땡이 피는 용도로만 사용됐어. 직원들이 머무는 시간은 잠깐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끔 성수기에 그 방을 오픈하면 귀신을 봤다고 혼비백산해서 나가는 손님이 있곤 했지. 손님들 말은 자다가 배가 아파서 눈을 뜨면 여자가 자신의 배 위에서 벌쩍벌쩍 뛰고 있다는 거야. 여튼 그런 일이 반복되자 사장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방 가구를 전부 교체하라고 했고 나는 가구를 교체하기 위해 침대를 밀다가 침대와 벽 사이에 붙은 붉은 종이를 보게 됐어. 어? 부적이잖아? 이런 곳에 부적을 붙여놨네. 이건 어떻게 하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마침 뒤에서 청소를 하던 A군이 여태껏 귀신 나오게 했으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떼버려. 하는 거야. 그래도 될까? 하긴 내일 사장이 무당을 데려온다 했으니 더 효험 있는 부적을 들고 오겠지. 얼추 정리도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나갈까? 방 정리를 마치고 뒤로 돌았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A군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응? 야, 아직도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난 고개를 갸웃거리며 A군을 불렀지. 그때 갑자기 101호 문이 열렸어.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이없게도 A군이었어. 벌써 혼자 다 한 거야? 담배 한 대 피고 금방 들어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말이야. 미안.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난 황급히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뒤적거렸고 그곳엔 어느새 까맣게 변해버린 부적이 들어있었어. A군은 내가 이상했는지 왜 그러냐며 다가오다가 부적을 보고 놀라는 거야. 이걸 왜 뗐어? 왜 뗐냐니? 네가 떼라고 했잖아. 효과도 없다면서. 무슨 소리야? 난 청소도구만 놓고 바로 담배 피러 나갔는데. A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부적을 보더니 사장에게 전화를 했어. 사장은 얼굴이 퍼렇게 돼서 달려오더니 정말 부적을 뗐냐고 묻는 거야. 그건 나에게 화를 내기보단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말투여서 난 더 겁이 났어. 사장은 내일 무당이 올 테니 오늘은 이만 퇴근해도 된다면서 택시비까지 쥐어줬어. 나는 그 당시 서울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차피 사장이 준 택시비도 넉넉했기 때문에 난 택시기사님께 약간의 웃돈을 얹어드린다 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본가까지 갔어. 택시가 광주에 진입했을 때쯤 미터기를 보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나온 거야. 웃돈까지 얹어드린다 했는데 어쩌지? 아니야, 도저히 중간에 못 내리겠어. 일단 집까지 가서 가족 누구한테든 전화해야지. 드디어 택시가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저기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택시비가 모자라서 그런데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기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아니, 둘 다 택시비가 없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돌려 내가 아닌 옆자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 나는 그 순간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어. 아무도 없단 걸 알면서도 덜덜 떨면서 기사님의 시선을 따라 비어있는 내 옆자리를 쳐다봤지. 둘이라니요? 그때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야. 놀라서 쳐다보니 엄마가 마치 마중이라도 나온 듯 서 계셨어. 엄마가 택시비를 계산할 동안 난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택시 쪽은 쳐다보지 못했어. 제가 올 줄 어떻게 알고 나와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꿈 얘기를 해주셨어. TV를 보다 잠이 살짝 들었는데 꿈에 내가 검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오더래. 어머, 제가 웬일이야?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보니 내 옆으로 파란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웬 여자가 내 팔짱을 딱 끼고 서슬이 퍼런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더래. 나는 막 울고 있고 말이야. 엄마는 여자가 너무 무섭게 노려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섰는데 다시 보니 그건 까만 택시가 아닌 까만 관이더라는 거야. 엄마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심란한 마음에 나왔다가 꿈에서 본 그 까만 택시가 아파트로 들어오길래 혹시나 싶어 다가가니 정말 내가 타고 있더래. 엄마의 말을 듣고 난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 갑자기 101호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던 손님 말이 떠올랐거든. 정말이에요. 파란 물방울 원피스 입은 여자가 내 배 위에서 막 뛰고 있었다니까요. 엄마는 하얗게 질려있는 날 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지만 난 차마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어. 그때 우리 집은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알바하다가 이런 일까지 겪었다는 걸 아시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 그날 밤 집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샜어. 혹시나 그 여자가 집까지 따라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 눈 감는 거조차 두려웠거든. 看到这里先暂停下，找对象别凑合，上牵手。里面大多名校毕业，既要条件合适，又要三观契合。找对象就来真的，牵手全面信息多重审核，假人秒封。找对象就用牵手。 아침이 되자마자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했어. 그리고 무당이 온다는 시간에 맞춰 호텔로 달려갔지. 무당은 50대 정도의 여자였는데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을 아래로 내리게 되더라고. 무당은 날 가만히 보더니 나만 101호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 난 다시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 가져오란 건 가져왔어? 난 전화로 사장이 알려줘서 챙겨왔던 속옷을 무당에게 내밀었어. 무당은 내 속옷과 부적을 같이 태우고는 새로운 부적을 주며 꼭 지니고 다니라 했어. 인연은 네가 부적을 한번 떼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에게 장난을 칠 거야. 그러니 다신 101호에 얼씬도 하지 마라. 여기에 봉인해놨으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몇 푼 더 벌려다 큰일 치르지. 그러곤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셨어. 방 안을 나가기 직전 난 문득 손님들이 말했던 이 여자의 행동이 궁금해졌어.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손님들 배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자 무당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어. 배 위에서 뛴다니? 하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만. 이 여자는 손님 배 위에서 뛰는 게 아니야.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라 죽기 직전 살려고 바둥거리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네. 그 말을 듣곤 나도 모르게 천장을 쳐다봤어. 그리곤 후다닥 방에서 나와버렸지. 이 일을 겪고
나는 바로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지금이 워낙 성수기라 사장은 101호를 폐쇄할 테니 복학 전까지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 사실 나도 복학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다른 알바를 구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다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폐쇄된 101호 앞을 지날 때면 누군가 안에서 노크를 해. 그것도 항상 내가 지나갈 때만 말이야. 똑, 똑, 똑.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노크는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